232쪽 다시 한번 펴봐요. 232쪽. 아까 내가 나가서 말해준다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건 뭐 로마로 통한 이 약관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거 뭐지? 요점만 정리해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요점 정리로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뭐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이 전체 그걸 알고 나중에 시험 칠 때 내가 요점 공부를 해야 돼. 이 요점이 딱 돼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거기 보면은 자 지침 이거 소리 들리죠? 네. 운행, 교통상해 담보 약간 기본 보상 지침 이렇게 돼 있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의 뒷좌석 승객이 운전자를 찔렀단 말이야. 응? 운전자를 찔렀는데 왜 운전자는 교통상해가 아니고 조수석은 탑승자는 교통상해를 했으니까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네. 응. 이걸 약간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냐 하면은 아까 운전 중도 있고 탑승 중도 있고 비탑승 중도 있었잖아요. 자, 여기 운전 중이 있나? 약간의 내용이 있나? 고상하는 손이 약간의 이것도 또 요점 정리를 해놔가지고. 응, 좋아. 229쪽 다시 한번 도를 앞장을 딱 넘기면은 229쪽 아까 시작했던 장에 들어가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돼 있죠? 잘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응? 급격하고 우연한 뭐예요? 우연한 다음에 자동차 사고라 해야 돼. 그래서 운전자는 이게 교통상해가 아닌데 밑에 가고 구분해 볼게요. 승중 교통상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탔잖아. 아까 그 사람 조수석은. 그런데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 기타 승용구에 운전하고 있지.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입니다. 외래의 사고라. 그봐. 자, 조수석에 앉은 그 승객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 교통상해로 봐주고 운전자는 뭐다? 뭐라고 돼? 우연하고 맞는데 끝에 가서 그냥 사고가 아니고 운전 중 사고라 해야 돼. 그래 운전이 사고가 아니잖아. 그냥 이거는 칼로 찌른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여기 교통상해가 아니고 조수석 탑승자는 교통상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약간을 229쪽 약간이 그러니까 이 약간 이런 법도 그렇고 있잖아요. 문장 한 문구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라. 그럼 한 문구 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 이겨내는 거라 이것도. 응? 이것도 이제 뭐 누군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따지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이제 택시 기사가 막 찔려 죽었다 하면은 이거까지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겨내려고 서로 싸우겠지. 그 문구가 이렇게 틀리니까. 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사고가 아니었어. 흥결해서 안 되고. 승중하고 그거는 승중 교통상해는 뭐라 해야 되나? 운행 중이 기타 교통수단에 타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있는 데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흉기에 찔린 사고야. 그렇게 이거는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상해이고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랬어. 그래서 그 칸에 있는 거 이해되시죠? 또 조수석 탑승자는 교통상해에 해당되고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는 교통상해에 해당이 안 된다. 왜? 자동차 사고가 아니랬어. 그 보상하는 손에서 딱 구분이 되죠? 나가서 그거 해결해 가왔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다가 이건 답은 약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간을 자세히 봤지. 그 희열을 느꼈어. 난 진짜 그럼 희열을 느껴 아는 거야. 아는 게 희열을 느낀다니까. 그 마음은 그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팀이고. 네, 우리가 여러분이 좀 있으면 이제 내가 메일을 다 보낼 건데 종일 결제를 하면서 반려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틀려가지고.
토요일 여러분들 올렸는데 팀장이 보고 이제 자동차 부산 촬영 50만 안 좋아했는데 덜렁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같이 이렇게 했잖아. PM 스쿠트 말고 뭐라고 킥보드 그것도 그래. 사고가 니체스는 자동차 사고인데 지 혼자 넘어진 건데도 막 부상 치료지면 50만 올렸다. 관리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관리하면서 약간 딱 복사 이거 붙여. 그러면 나는 그게 또 내한테 한 번 더 습득을 하는 기회가 되는 거야. 반복 학습을. 그런 거에 또 모르던 거를 누가 다른 팀장이 또 관련 내용도 내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되잖아. 그럼 희열을 이렇게 희열을 아는 것에. 그러다 보니 아직도 안 나가고 일하고 있어요. 아는 것에 희열을 이렇게 해서 시험 진학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모르는 거 알면 기쁘긴 하죠. 너무 많이 이제 막 내가 너무 오늘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지만은 근데 전체 하잖아. 여러분 순간순간 희열을 느끼라고. 이게 교통승용구인데 그건 재밌지 않나? 에스컬레이터가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교통승용구라고 생각 절대 안 해봤지? 맞죠? 자전거는 교통승용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백화점 가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면서 이 교통승용구다 생각했겠나? 안 했잖아.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냐. 팀장님 네. 취미생활. 취미생활 할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그냥 내 취미는 운동. 뭐 등산, 뭐 달리기 이런 게 내 취미.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거는 오늘 많으시고. 아, 맞아. 야, 같이 한 얘기 내. 왜냐하면 똑같은 데를 가도 그렇게 내가 빨리 그러면 그게 운동이 되고 이래 가면 운동이 안 되지. 나는 빨리 가고 나 오늘 신랑 하나 봤는데 내가 먼저 저만큼 빨리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애들하고 가거든. 왜냐면 계속 너무 10시간 이상을 내가 앉아있어. 난 7시 오거든요. 7시 하고 7시 넘어가요. 그럼 내가 점심시간 1시간 뭐 나가는 것도 운동. 네, 앉아있으니까 내가 주말에 토일 운동을 해도 운동이 늘 모자라니까 잠시나마 운동하려고 막 애들이 다른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더니 좋아서 이래 기다려. 빨리 가라. 어차피 그것을 기다려. 그 운동에서. 그게 일상생활 속 운동이다. 자, 다시, 자, 이름차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동기는 절대로 미결함 놔두지 않고 바로 5가지 묻는다. 공부리 들어갔죠? 그 5가지 확인합니다. 첫째, 자, 사원한 오토바이는 누구 소유의 오토바이입니까? 포스트 이스트 크게 5가지 제가 붙이라 했습니다. 네. 그다음 2번째, 어떤 업무를 하다가 일을 하시던 도중 일어난 사고입니까? 그럼 어떤 업무냐고? 배달을 하다가 다쳤는지,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다가 다쳤는지, 아침에 출근하다가 다쳤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났는지를 물어본다. 2번째. 아시겠어요, 서울에? 민정씨? 자, 3번째. 어떤 사고인 경우 그 일을 언제 했냐고. 코로나 때 막 배달 업무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진짜 자업이 없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물어봐야 돼. 이걸 왜 물어보느냐? 업무 중 사고인 게 언제부터 있느냐? 계약 가입일로부터 그 전부터 했다 하면은 자기가 부담보험 계약 안 넣었다 하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잖아. 자기가 이런 운전을 하면서 말 안 한 거고 진짜 자기 운전을 전혀 안 했어. 진짜 사무실은 있었어. 근데 조그만 회사에 뭐 식당 같은 데서 문을 닫아가 할 수시 배달 업무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 그렇다 하면 뭐를 줘야 되겠어? 가입 이후에 자기의 위험이 어떻게 됐어? 늘어났잖아. 그럼 뭘 하라 그랬어? 배웠죠? 이 부장님 말 안 했나? 통지 의무. 위험이 현격하게 늘어났을 때는 회사에 알려야 돼. 알리면 이제 삼성아지 어떻게 했겠어? 부담보 특약을 넣으라 하든지 상위급수가 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맡겨나 택시 기사를 한다 하면은 위험급수를 상급을 올리겠지. 영업용을 올리겠지. 그럼 보험료가 비싸져야 되지. 그래서 비싸게 안 받고 옛날 싼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통지 의무는 비례 보상을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일을 물어보는 거 언제부터 했는지 꼭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처음 했다. 뭐 그리고 그 엄마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그냥 일회성으로 줄 거거든.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나 물어본 거야. 자주 하는. 처음 했다 하면 뭐지? 일회성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그렇게 그 위에는 언제부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토바이 면허를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사실 이건 잘 못 묻겠더라. 보통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어도 승용차 운전을 하면 가능하다며, 이게. 그럼 뭐 보통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예요. 면허는 그 면허 없으면은 그 직업 결의서 같은데 무면허라고 써오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 취득하냐 이것도 묻는 걸 해요. 오토바이 면허증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항상 이륜차는 다섯 가지를 물어서 자 2015년 이후에 부담보 특약돼 있으면 그냥 면책하면 되는데 아예 부담보 특약이 가입 안 된 계약이 더 많거든요. 안 됐는데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물어보고 비례를 면책을 할 건지 비례를 할 건지 이제 일회성으로 전액을 줄 건지 그 결정은 팀장이 할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면부책을 논하지 못하니까 다섯 가지를 꼭 물어서 팀장하고 상의한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이륜차 부담보는 이제 절대로 미결함에 가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륜차 자보연계 업무 개선하면 그건 뭐냐? 여러분 자보연계라고 혹시 누가 설명을 해준던가요? 그 자보연객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성화재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무슨 보험이랬어요? 장기보험이고 자동차 영업보가 있잖아. 자동차. 그러면 삼성화재에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나 안 그러면 삼성화재에 들어있는 그 자동차가 대인이나 누구를 처리해 줄 때 그 주민번호가 딱 입력이 되면 자동차 우리 장기보험하고 이게 그게 매칭이 딱 돼서 우리한테 자동 접수가 딱 되게 돼 있어. 시스템이. 유리 씨는 어디 보험회사에 들어있어? 저 하나소요. 자, 하나, 그게 만약에 자동차 보험인데 유리 씨가 사고 났다 하면은 자동 우리 보험이 접수가 돼. 그게 자보연계야. 자동차 보험 연계 접수. 이런 거 됐을 때도, 그러니까 옛날에 직원들이 자보연계는 막 눈 감고 그냥 면책을 탁 떼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지침이란 게 그거라. 자보연계권도 꼭 내가 아까 했던 듯이 꼭 그렇게 물어보고 미결로 가져 있지 마라 이 뜻이에요. 전체를 그냥 이해한다면 디테일하게 안 봐도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보연계의 이륜차나 개인이 접수한 이륜차나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담보터 계약이 들어있는 거는 그냥 면책하면 되고 근래 거는 15년 이후에 부담보터 계약이 딱 하면 그냥 면책을 하면 돼. 그런데 그 전에 거다. 그거는 특약이 들었든 안 들었든 물어보고 다섯 가지를 물어보고 팀장하고 상의해서 뭐 어떡한다? 비례를 하든지 면책을 하든지 전액을 주든지 그리고 나서 아까 거기다가 다섯 가지 밑에 적부 입력 딱 적어놓으세요. 적부 입력. 삼성화재 네모칸 데 있는 그 중에 적부 입력이라고 조금 적어놔요. 자,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적북하는 말도 처음 듣죠? 처음 듣죠? 예. 봐. 이 사람이 이륜차를 운전 안 한다고 돌았단 말이야. 부담법 특약이 없어. 그런데 이륜차 사고가 났다 하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타거나 어떻다 하면 계약을 바꿔야 될 거예요. 맞죠? 네. 비례해서 준다 하더라도 계속 탄다 하면 부담법 특약을 지금부터라도 넣어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상부서에서 적부 입력하는 화면이 있어. 그거를 딱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륜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번에 이륜차 운전 중 사고로 비례 보상하니 배설 검토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은 그 업무 파트에서 그 심사부에서 그걸 보고 당신은 부담보 특약을 넣으시오, 해지를 하시오, 그대로 유지를 하시오, 안 그러면 뭐 담보를 조정하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 막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상해 일당을 3만 원 넣어서 인당 5만 원도 막 넣어서 내가 5만 원 들어있다가 박순호가 이륜차 운전을 한다고 딱 적부가 들어오면은 심사부에서 이륜차는 사고 날 확률이 많잖아.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5만 원까지 안 넣어주겠다는 거야. 만 원만 넣어주겠다. 그래서 담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알 필요는 없고 뭐 한다? 적부 입력만 하면 돼. 이륜차 사고에 접수가 되면 항상 다섯 가지를 물어보고 팀장하고 상의 후에
적부를 넣는다까지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자, 팀장이 비례 보상하라 하면 그 시스템 잘 돼 있어. 막 자가용 영업용 비례하고 직업별 급수 비례하고 이런 게 자동으로 돼. 내가 수기를 해야 될 거는 뭐다? 적부 입력은 내가 하는 거야. 적부 입력은 내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처음에는 이제 선배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했는 말을 박순호가 없어도 될 만큼 이륜적 운전권 처리 방법 한 해놨네. 고객이 확인해야 될 것. 아까 5가지 말했죠?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느냐. 소유, 이게 차례가 바뀌었네. 누구 소유가 먼저였는데. 어쨌든 5가지다. 이번 사고는 왜 탔는지, 어떤 업무인지, 누구 소유인지. 아까 그는 누구 소유가 1번이었죠? 앞으로 운전계획, 이륜차 면허는 언제 취득했습니까? 앞으로 운전계획까지는 뭐 안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그 5가지가 오리지널이에요. 응? 자, 결론. 이래서 운전은 정상 직업 후 적부 입력한다. 홍지연 위반 시 이제 직업 관련으로 이륜차 운행 시 상위급수를 비례 보상하고 적부 입력 넣고 공문 발송 필수. 그러니까 즉 비례 보상하는 거는 또 그 공문을 발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선배가 처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직업하고 무관시에는 비례 없이 지급한다. 이래서는 그 지급하려고 그랬죠. 교통상해담보는 자부상, 교통상해 일당은 자가용 영업용으로 비례한다. 적부 입력하고 공문 발송 필수.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통상해 담보가 있고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는데 자동차 부상, 자부상 타는 거 여러분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왜 이니셜만 말하는 유행이 있으나 그렇죠? 그래서 자부상이라 하는데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인데 요거나 교통상해 일당은 자가용 영업용 비례 그거 줄 거세요. 교통상해 담보의 자부상 교통상해 일당은 자가용 영업용 비례 보상. 그러니까 모든 담보를 상해의료비나 그냥 일당이나 이런 게 있고 교통상해담보가 있고 그런데 교통상해담보는 자가용 영업용으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고지의무, 자, 통지의무 위반 시는 이렇게 하고 고지의무 위반 시는 면책하고 적부입니다. 자, 또 4번. 아까 2007년 4월 이전계약은 1년차 여부 묻지도 않고 무조건 1년차 부담보 특약 가입된 내가 그랬죠. 아까 그랬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당시 1년차 실제 운전 여부 확인해야 함. 가입 당시 1년차 운전 중 1년차 부담보 특약 가입 면책 적부 입력 안 해도 됨. 가입돼 이미 특약이 가입돼 있으니까 안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가입 당시 1년차 운전 안 함. 1년차 부담보 특약 가입 유해 고객에 확인해야 될 5가지 확인 후 팀장과 상의. 잘 적어놨어요. 그죠? 기타 상해급수 비례 시 고객과 통화 내용 녹취, 직업급수 통지위반 위반 관련, 적부 입력하고 상해급수별로 비례 보상하고 비례 보상 삭감 공문 붙이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담보가 교통상해 담보가 있고 교통상해 담보는 교통상해 일당이랑 자부상 머리 생각하면 되고 다른 거는 그냥 상해 담보예요. 상해 담보는 급수별로 1급인 사람이 봐. 내가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서 1급인 상태의 보험을 가입했다가 영업용으로 운전하거나 배달하면 3급이잖아. 그러면 위험률이 증가됐으니까 보험료를 적게 냈으니까 비례보상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급수별 비례. 상해담보는 급수.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보세요. 그대로. 상해담보는 급수별 비례. 1급, 2급, 1급, 3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교통상해담보는 어떡한데? 자가용, 영업용 비례. 요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 비례하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면은 클릭만 정확하게 해주면 계산이 딱 됩니다. 근데 이론은 알아야 되겠죠? 상해 관련 담보는 급수 비례. 교통 상해 담보 관련은 자가용, 영업용 비례. 자, 이제는 운전자 비용 담보에 대해서 볼게요.
서울의 사설시 네. 예, 240쪽 그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침 전까지만, 문제점까지만. 아, 네. 배경, 운전자 보험 가입 고객 중 이민자, 해외 장기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운전자 비용 담보의 면부채를 문의하는 사례가 빈바람. 문제점, 운전자 비용 담보들은 그 보상 여부 판단 기준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국내 법률과 관련되어 있어 도로교통 환경 및 법률 제도가 우리와 다른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우리나라의 법률에 비추어 면부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자, 우리 비용은 뭐 교통사리 지원금이나 형사비 지원금이나 벌금이나 이런 걸 비용이라고 하는데 약간을 자세히 보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뭐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뭐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 나라의 해외에 이 법하고 상관이 있는 그렇기는 이제 보상할 일이 거의 없는 거라. 그러면 직접 그 법과 관련 없는 거를 어떤 거는 보상하고 어떤 건 안 되는 걸로 딱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이게. 자, 해외 지침, 해외에서 피보험사가 운전 중에 야기한 사고로 손해 발생, 담보불 보상 여부, 단 운전 차량의 자가용 영업용은 확인을 꼭 해야 돼. 거의 다 자가용이겠지만은 놀러 가서 하는 게 뭐, 그죠? 자, 견인 비용은 보상 가능하다. 견인 비용 담보 공부는 안 했죠? 네. 그게 뭔가면 내가 운행 중 해가다가 응? 내 차가 너무 부서져 운행을 못해. 그러면 내 차를 견인을 해, 내 차. 그래서 견인 비용을 10만 원 주는 그런 게 있어, 그 담보가. 요즘은 안 팔아. 요즘 없어. 요즘 상품은 없고 옛날 상품에는 견인 비용이란 게 있어요. 그거는 해외에서 해도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뭐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한 이런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피보험자가 운전했던 것만 확인이 되고 견인을 했다하면 요거는 준다. 근데 해외에서 있는 일 잘 없겠죠. 두 번째, 그다음에 차량 손해위로금. 응? 약관상 본인, 배우자, 소유의 정권에 기재된 차량이어야만 보상이 가능해. 해외에서 운전한 차량이 정권에 기재된 차량일 리가 있나 없나? 없지, 그죠? 왜냐면 이건 가입할 때 차량 손해위로금은 차량 번호를 딱 적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 불가다 이 말이죠. 자, 형사합의지원금. 요거는 피해자 사망사고만 보상 가능.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형사합의지원금도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뭐 이런 말이 앞에 그 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뭐 중앙성 침범, 횡단보도 사고 뭐 이런 사고에 의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다 안 되고 몇 주 뭐 상대방이 6주 나오고 8주 나오고 상대방 다 이거 상관없이 죽은 거는 그 가서 뭐 차량을 렌트해가지고 누구를 만약에 죽이게 했는 거는 주자. 그래서 형사비지원금은 피해자 사망만 보상 가능.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면허 정지, 취소, 이런 벌금, 방어비용, 생활안전지원금 모두 다 보상 불가.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누구를 죽였다, 자동차 사고로. 그럴 때는 형사비 지원금 보상 가능하고 견인비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보상할 거리가 거의 없어. 앞으로 내가 지금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다, 할증지원금이다 뭐 이런 거 배울 건데 거기에서 줄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견인 딱 여러분은 자 짧은 거 외우는 게 훨씬 쉽죠? 뭐 견인 비용과 형사비 지원금에 사람 죽은 거, 사망시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 중 사고로 보상 가능한 담보는 비용 담보는 하면 뭐 견인 비용 두 번째 피해자 사망시킨 형사비 지원 이게 다야. 이해되시죠? 네. 해외에서만 여러분 혹시 해외 가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운전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것밖에 못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해외에서 운전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 이게 막 좌우가 이게 또 다르잖아, 그죠? 난 제주도 갔어도 못하겠어.
이번에 가서도 친구 문제. 자, 아까 여러분이 아까 은수 씨가 질문했지? 운행 중? 응, 이제 이게 나온 거야. 자, 요걸 은수 씨가 질문했으니까 또박또박 읽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가 하면은 다시 공부 안 할 거잖아. 여러분. 내일 시험 칠 건데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박또박 말하는 건 머리에 딱 넣으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시험 바로 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중간에 모르면 바로 질문하라 한 거야. 아시겠지? 이해 안 되면 그때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다솔 씨 이해되세요? 네, 이해 안 될 때 그때그때 물어주세요. 네, 질문해주세요. 물어주세요. 그럼 서울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문해 주세요. 자, 운행 중 개념을 한번 읽어봐. 연수 씨. 또박또박 읽어봐. A 이거요. 그렇죠. 그렇죠. A만 읽으면 돼.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용 관리 딱 줄 거죠. 사용 관리. 그죠? 용법에 따라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예, 오케이. 그리고 계속. 같은 법 제2조 제1호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길죠? 이게 대부분 판례의 내용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판례에서 이렇게 한 거를 아까 같이 봐. 뭐, 편의점 앞에서 대놓고 시동 걸린 상태에서, 이쪽에 잠깐 물건 사러 갔다. 이런 것도 운행 중 개념이 내주겠다. 이런 걸 전체를 말하는, 이런 판례가 있었, 이 판례 내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위와 같은 것부터는 유리 씨가 크게 한번 읽어봐. 아, 다음에 다솔 씨가 한번 읽어봐. 남자가 힘세니까. 오케이. 아,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남자가 힘세다. 여자도 힘셉니다. 위와 같은 내용부터 읽으면 돼. 위와 같은 한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넓은 의미로 운행 중 개념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 담보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운이 주신 자동차에 탑승하려다 넘어진 사고 등의 케이스는 자손, 차상의 대인 처리받은 내역을 통해 사고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 담보는 부책하는 게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인 거라. 이게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사례예요. 자, 봐. 내가 자동차를 타려고 문을 열었어. 문을 여는 중에 우리 자체가 닫혔어. 그럼 우리는 참, 아까 운행 중도 아니잖아. 일반 상해잖아, 우리가 알기에. 그죠? 그런데 이 판시가 뭐냐면, 운행 중 개념을 이렇게 판시를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잖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는 거는 그냥 주면 된다. 하는 게 이 말이야. 이 대부분 판례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의 고유 용도로 운행 사용 관리한 거다. 맞죠? 하려고 문을 연 거니까 사용하려고 문을 열었잖아. 소유 사용 관리의 개념을 다 운행으로 폭넓게 봐주는 바람에. 그래서 일반 상해, 그냥 상해랑 그게 약간 구분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힘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온 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줘도 된다. 이 뜻이 자동차 사고를 보면 돼. 맞잖아. 그냥 문을 열다가 닫힌 거는 응? 그냥 자동차가 사실 우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운행 중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처리를 하거나 자손을 처리하거나 자동차 상해를 처리했던 내용이 있는 결의서가 들어오면은 자동차 사고로 보면 된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행 중 개념을 머리에 익히기 위해서
운임중은 뭐 움직이는 차라고 했는데 문열당은 아니잖아요. 캅가방이야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기 힘드니까 디테일하게 보험 처리해온 건 주면 된다 이 뜻이 자동차 보험 결의서가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위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밑에는 질문한 내용이니까 내가 말 안 할게. 줄 거는 그게 중요한 거야. 자동차에 탑승하려다 넘어진 사고 등의 케이스는 자손, 차상에서 처리받은 게 있으면은 줘라 이 말 때문에. 아시겠죠? 자, 견인 비용. 어떤 게 견인 비용이냐? 영화식 한번 읽어봐요. 보상하는 손해 A 모두.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사람 소유 차량도 가능한 단 영업용 제외.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하던 중 급격 위험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가동 불능 상태에 된 경우, 보상 가능한 경우, 분한으로 인한 견인,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로 인한 견인. 요거는 보상하는 손해. 지금 자 여러분 견인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견인 비용은 내 차가 아니래 돼.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 했잖아요. 다른 사람 소유 차량도 가능함. 단 영업용은 안 돼. 자 저녁에 대리기사가 있잖아요. 대리기사 기준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본인은 대리기사가 누구 차를 운전했어. 내가 술 먹어서 박순호 차를 운전했어. 그런데 그 차가 이제 견인할 상태 견인을 했다 하면 그 대리기사가 들었는 견인 비용을 줄 수 있다 없다는 말.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손들어. 없다면 돼. 없다 이유 말을 해봐. 이제. 없다. 유리는 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닌데. 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리기사가 네. 내가 이제 음주를 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해 가다가 너무 차가 파손돼서 견인을 했어. 그럼 대리기사가 견인 비용을 들었으면 줘야 되나 안 줘야 돼? 대리기사 입장에 대리기사 장기 그 견인 비용이 가입된 사람이면 줘야 한다. 안 주는 사람? 난 안 줘. 난 안 줘. 나는 못 줘. 자, 서울엔 준다 안 준다 3명? 준다. 준다. 민정씨, 네, 준다고 생각합니다. 명아씨 저도요. 준다? 그럼 박순호만 안 준다네. 자, 박순호가 못 준다는 이유가 뭐냐? 단서적 때문이죠. 대리기사 입장은 뭘 했어? 영업용. 근데 그 차가 영업용 차가. 아니, 영업행위야. 영업용이란 영업행위를 말해. 아, 영업행위를 말해. 이 사람이, 이 대리기사가 친구 차를 운전해 가다가 돈 안 받고 하는 거 있잖아. 낮에 친구 차 운전해 가다가 다쳤다. 자기 마누라 운전하다가 견인했다. 이런 건 다 주는데, 그래서 내가 대리기사를 계속 강조한 거야. 영업행위를 한 거는 안 돼. 그 사람 견인비용 들어도 그 사람 보험에서 못 받아. 자, 그러면 박순호가 들었는 견인비용은 박순호는 받을 수 있나 없나? 받을 수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있어요.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아, 피보험자가 운전을 해야지. 자, 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중요한 거라.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사람 소유 차량도 가능함. 근데 난 운전을 안 했으니까 내가 행위가 아니니까 난 못 받고 대리기사는 영업 행위를 했으니까 못 받고 내가 그러면 우리 신랑 차를 운전했다. 우리 아들 차를 운전해가 파손됐다. 그러면 내가 견인 받을 수 있나 없나? 있다. 오케이? 이건 있다. 그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피보험자 운전을 하고 자가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업용의 여부는 뭐다? 행위. 대리기사는 돈을 받고 했습니다.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 아시겠죠? 네. 너무 재밌지 않나? 다솔씨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
그리고 운전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인데 차량이 가동 불능돼야 돼. 가동 불능. 그러면 근데 사실은 잘 못 찾아내지 뭐. 그리고 보상 또 고난을 해도 돼. 고난을 해도 보상은 가능하다. 고난 보상 가능하고 자 가동 불능 상태 이거는 그럼 봐. 내가 가다가 내 차가 뭐 기름이 떨어지거나 뭐 엔진 이런 고장으로 섰어. 그럼 내가 운전 못하니까 어떻게 견인을 했잖아. 그거는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줘야 아, 줘야 될 것 같아? 고난. 그것도 못 줘. 왜? 사고가 아니래서. 보상이 안 되나 봐. 보상. 그 밑에 조금 빨리 그거 여러분 저걸 해야지 컨닝을 해야지. 자체 결함, 노후 결함, 정비 불량 못 주는 데 있잖아. 아시겠죠? 그런데 확 맞춰가지고 요출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를 왜 차가 덜컹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고 나가 엔진이 파열됐다 하면 그거는 주는 거고 그냥 실 서는 거 있잖아. 고장과 사고는 약간 뭐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부품 갈아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알아. 거의 이제 고장은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견인비용은 일단 사고라 해야 되는 고장은 안 돼. 메모하세요. 고장. 자, 또 안 되는 게 중요한 거. 내가 주차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크게 받고 갔어. 그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빨리 컨닝하세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운전을 안 했잖아, 운전을. 맞죠? 자체 차량의 결함, 고장도 안 되지만 내가 운전을 해야 돼. 운전을 해야 되고 피보험자 본인이 해야 되고 자가용이라 해야 되고 영업행위는 안 되고 자, 뭐 이번에 비 올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운행 중 침수했다는 견인 비용이 옛날에는 보상이 안 되다가 이것도 막 그때 큰 물난리가 나고 이제 이거 주게 된 거라. 사실은 막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어 막. 그런데 차가 그 물에 잠기면은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조건에 맞나 안 맞나? 운전 안 했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주라 이래 된 거라. 집중호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침수를 운행하다가 차량을 놓고 피신한 경우 그래도 주라 이거라. 보상 불가능한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차량의 경우로 침수를 견인한 경우 이건 또 못 주게 하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할 수 없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일 때는 주는 거지 집중호우가 지하에 물 자동 이래 올라오는 거는 못 준다 이 뜻이. 자, 지금까지 내가 했는 거는 견인 비용에 대해서 했어요. 견인 비용은 내 차가 아니래도 된다 했죠? 내 차가 아니래도. 그거하고 가장 다른 점이 차량 손해 위로 보면서는 이거는 내 차뿐만 아니고 내 차가 2대, 3대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건 2대, 3대 다 안 주고 차량 손해위로는 뭐야? 정권에 기재된 차 한 대만 준다. 지민 씨가 보상하는 손해를 한번 읽어보세요. 차량 손해. 자, 서울의 차량 손해 1억 하고 있습니다. 네. 243조. 보상하는 손해 1, 2, 3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1번 피보험자 크게 읽어요. 서울도 들리게. 1번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하나, 그줄 것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그러니까 본래는 피보험자 것만 줬는데 또는 배우자가 소유해도 돼. 소유는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소유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자, 그럼 내 차는 없고 마누라 차만 있을 수도 있잖아, 남자들이. 그럴 때 그 차를 정권에 기재했다 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지차가 아니라도. 2번 국내에서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자가용 자동차에 정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3번
본인 및 배우자 차량을 도난당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찾지 못하는 경우 오케이. 30일이 지난 경우도 찾지 못하는 경우 줄 거세요. 내가 줄 거라 하고 시험에 나온다 하고 이런 거는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경우를 만족했을 때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도난 당해도 손해일은 어쨌든 이게 차량 손해일은 중요한 게 뭐예요? 전부 손해, 전부 손해. 밑에 있죠, 전부 손해.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진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전부 손해라고 한다고.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지면 돈이겠죠?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 수리할 경우 그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수리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이지만은 그 차를 너무 체해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체해. 그럴 때는 이 차를 팔아봤자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했더라. 그래도 그거는 완전 전부 손해라고 본다 이 말. 왜?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했어. 아시겠죠? 자, 차량 가액이란 뭐냐? 사고 발생 당시 적용되는 보험 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 차량 가액 기준 가액표의 금액을 말하지 중고 시세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객하고 논란이 있고 막 그래요. 이 담보도 사실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 말했는 견인비용도 없어졌고 손해일어금도 없어져서 여러분 한 달 일하면 한두 개 생길지 말지 아시죠? 근데 이게 또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왜? 정권에 기재된 차는 거의 없는 거야. 옛날에 차가 막 바뀌었는데 배수를 안 해가. 그리고 그게 설득이 되면 면책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면 팀장하고 상의하셔야 돼. 왜냐하면 차량 한 대밖에 없고 진짜 몰라가지고 배수를 안 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분쟁 그걸 심의를 통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RC 잘못을 해서. 그럴 때는 팀장과 상의하시면 돼요. 유리 씨가 한번 읽어봐요. 이제는 박스 옆으로 읽으면 돼요. 아, 서유리. 그렇네. 미안. 자동차 보험 수리 보상 처리를 받은 경우부터 이렇게 옆으로 읽으면 되지. 차량 가액 밑에. 자동차 보험 처리 회사 차량 담당자의 전선 산정, 차량 지급 결의서상에 일반적으로 추정 절대 혹은 전선으로 기재되어 있음. 자동차 보험을 처리 받았을 때는 이것만 보면 하면 돼. 뭐 차량 가액 얼마 우리가 어디 조회해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선이 나타나거나 추정 절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선으로 보라 이 뜻이. 그 다음에 인가된 공업사에서 아니 앞에 내용을 말해줘야 알지. 자동차 보험 처리를 이제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그것도 읽어줘야 알지. 자동차 보험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 못한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인정한다. 그렇지. 수리 견적서를 받은 경우 인가된 공업사에서 발행하는 견적서만 해당됨. 공업사에서 견적서 대신에 수리 불능 확인서를 발부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효력 인정. 수리 견적서도 없이 폐차한 경우 사고 당시 파손 차량의 사진들 정면, 측면, 후면 위에 사진도 없는 경우는 전선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면책. 어쨌든 전손을 확인해 주라 이 뜻이에요. 전손을 확인하고 주라 이 뜻입니다. 전부 손해. 전부 손해 그 위에 있잖아. 전부 손해 설명이 났잖아. 요즘 무조건 이니셜로 전손 이렇게 또 무슨 말인지 맞아. 헷갈릴 수 있어. 전손이란 전부 손해를 말하고 전부 손해란 제일 위에 읽어보면은 중간에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진,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나 그거는 중고 시세는 아니고 개발원의 차량 가액표다. 이해됐어요? 네. 증권이 기재됐다는 거. 보험에 가입할 때 차 번호를 딱 가입하고 입력을 해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화면에 계약 상세 화면에 들어가면은 차량 딱 적혀 있어. 뭐 무슨 32가에 뭐 1, 2, 3, 4 이렇게 돼. 그 차량이 전부 파손이 됐을 때 손해임금 5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50만 원. 50만 원. 그야말로 이거는 위로금.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꼭 차량까지 넣어놓는 게 좋아. 이건 그냥 그야말로 위로금이 돼서, 그리고 요즘 팔지도 않아. 또 옛날에 이제 50만 원씩 위로금을 주는 거지 뭐. 왜냐하면 다시 뭐 등록하고 이때 돈 들고 하니까 그야말로 위로지. 별 의미가 없어. 요즘 아예 없어졌어요. 자, 또 서울에 다솔씨가 화장실을 가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 3시에 오기로 합니다. 3시에. 3시에 만나요.